만족 기혈순환 마사지 현기왕성. 먼저 출생 직후부터 침리기 전까지입니다. 목을 이어폰시킨 후 목덜미 주변을 쓸어줍니다. 아랫방향으로 살살 흔들어주세요. 다음엔 팔을 이어폰시킨 다음 흉부 윗부분을 겨드랑이 방향으로 쓸어준 다음 옆구리 부위를 흉부 쪽으로 쓸어주세요. 팔은 팔끝 방향으로 쓸어주듯 파동을 주고 복부는 안으로 쓰다듬어줍니다. 다리 안쪽의 서해부 부위를 몸 안쪽 방향으로, 무릎 뒤쪽 림파 부분을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흔들어 파동을 주면 건강한 신생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닐 때까지는 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팔을 먼저 옆에시키고 팔목을 약간 꺾은 상태에서 흔들어주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시술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관절들을 옆근시킨 채 흔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두 발로 걷기 전까지는 수승 하강을 도와주는 마사지를 해줘야 합니다. 아는 상태에서 척추뼈 양쪽에 끼고 윗방향으로 파동을 주시고 다시 아랫방향으로 파동을 주세요. 이 동작을 반복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 마지막에는 꼭 아랫방향으로 파동을 주셔야 합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만들려면 뭐 이 정도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이제 불면증. 근데 불면증은 잠이 안 오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불면증은요,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원인을 잘 구분을 못해서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제가 원리를 가르쳐주는 또 강사네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요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면증이 오는 증상은요, 두 가지로 나눠요. 이제 정신세계에서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율신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오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아셔서 그걸 조절하시면 불면증을 또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세계는요, 말 그대로 이제 이 뇌가 이제 우리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 할 때 어디가 이렇게 여기 보고 정신 이상하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여기 보고 넌 정신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뇌가 있는 쪽을 갖다 우리가 정신세계라고 이렇게 거의 이제 부위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면하고는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럼 뇌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파장이 일어나요. 뇌파라 그러죠. 뇌파 상태하고 불면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뇌파를 요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의식 세계에 있을 때 뇌파가 있고요. 우리가 무의식 세계, 의식이 없는 세계. 요거를 이제 그 뇌파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의식 세계는 베타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알파파. 그 다음에 무의식 세계에서는 또 어떤 거냐면 세타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파라 그러는 그런 파장이 네 가지로 논하였어요. 그러면 이 베타파는 우리가 막 집중할 때 있죠. 정신이 할 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파는요, 눈 감고 이렇게 휴식할 때 있죠. 왜? 네. 그렇지만 잠 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잠하는 사람이 이 상태로 이제 자죠. 네. 뭐 떨어지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세타파는 뭐냐, 비몽사몽 있죠. 왜? 네. 그래서 잠들락말락 할 때 아니면 깨달락말락 할 때 그때 꿈을 꾸잖아요. 이게 세타파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요게 잘 발달된 사람은 전생까지 다 읽어요. 그래서 그 도사들이 왜 자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살면서 왜 다 알아보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무의식 상태에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 상태하고 의식 상태 중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경계선. 근데 그 경계선 단위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도닦지 않은 말. 자, 그 다음에 델타파는요,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주무시는 사람 있죠, 왜? 그런 사람이 바로 델타파라 그래요.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무의식 상태인데요. 이때 무의식 상태에 돌입해야 육체가 회복을 해요. 육체가. 그러면 아까 뭐 떨어진 사람은 육체를 회복 못 하겠죠? 그거 밥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불면증도 중요하지만 몸이 아파지죠. 잠을 안 자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래서 계속 헤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뇌파가 이렇게 구분되는데 아까 불면증 있는 사람은 의식 상태에 있으면서 무의식 상태 돌입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돌입이 잘 안 돼요. 비도인이죠.
네? 뒀다 그러면서 너무 모든 거를 의식화하고요. 생각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이완을 안 시키는 그러면 여기는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일단 수축해야 되지. 네. 강력하게. 그렇죠. 강박관념이잖아요. 이쪽은 뭐야? 무시 상태니까 릴렉스한 거 아니야. 이완. 그래서 정신으로 강박관념 있는 사람이 잠 못 따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별 씨 얘기했죠. 아, 늘 가서 내가 떼야 될 텐데 잠이 들 텐데 그렇죠. 잠이 안 오는 거야. 뜨든지 말든지 첫 번째 출연이든 뭐 잘 되면 그러시고 이렇게 했으면 잠 오죠. 예. 근데 오늘 못 뜨면 어떡하나. 첫 데뷔전에서 잠이 뜨면 어떡하다니까. 그렇게 잠을 잘 주무시는 그런데 잠이 안 오신다. 그렇죠. 그때는요, 또 얼마나 예. 긴장을 했는지, 예. 대본 7줄밖에 안 되는데도, 예, 애무가 않죠. 외워지지가 않는 너무 거예요. 반복. 지금은 진짜 40 정도 와서 그냥 보면은 금방 외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상태가 바로 있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럼 무의식 상태로 돌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박관념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강박할 때는 정렬을 불태울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럼 들들들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네. 이래야 잠이 오는 거야. 근데 그 잠자는 순간까지도 계속 긴박감을 갖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잠이 와요? 안 와요. 그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야, 넌 네 정신 보니까 잠자긴 글렀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신 상태야.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요, 이거 생체 리듬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신경 갖다 자율신경.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대라 그러죠, 왜? 낮에는 여기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일 때는요, 오장육부도 많이 움직이고, 이게 막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이 교감신경일 때는 보통 낮에 그러고요. 부교감신경일 때는 저녁 있죠, 저녁.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있죠. 네. 이 시간에 이제 부교감신경 내려지 돌입을 해서 이 시간에 아주 그냥 아주 어벙아도 모를 정도로 주무셔야 이완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오장육부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소변 낱말이 없고. 그래서 자율신경 문제 있는 사람은요, 밤에 소변 보러 다녀요. 왜요? 밤에 왜 소변 보러 낮에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자율신경이 그런 사람은 잠 못 자죠. 밤에 소변만 들었는데 어떻게 잠을 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굉장히 빨리 주무셔도 아침에 소변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그렇게 푹 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의 생체 리듬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또 아까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죠.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은요, 아까 오장육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감정. 그래서 너무 진한 감정의 소유자 있죠? 네. 남편 위하면 무지무지 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잠 못 자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때 되면 자는 사람 있죠, 왜? 네. 11시에 딱 자는 사람. 에라, 모르겠다, 이런. 제가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부부싸움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11시 되면 이제 졸려요. 그럼 그냥 자요. 그럼 남편이 기가 막혀서 죽으려고 그래. 여기서 자면서 무슨 소리 들으면 기가 막혀 하는 소리 있잖아요. 저 인간이야, 사람이야. 그 정도로 잠을 잘 잤거든요, 그게. 또 아주 어릴 때는 왜 남학생하고 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남학생이 저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낮에 막 고민하는데 11시 되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잤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안 만나는 그러면 내가 막 이게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음성이 간주하는데 안녕하세요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저 절대 안 왔어요. 자기 없어도 혼자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진한 감정 순간이에요. 좀 감정이 무디다 그러나요? 감성은 있는데 감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무의식에 잘 돌입하면서 불면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면증이 생긴 사람이 또 몸에 어디 이상이 있냐면요. 여러분 발 뒤꿈치 있죠? 네. 뒤꿈치가 두꺼워져요. 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살집 있죠? 숨겨져. 그래서 여러분 그 경보할 때 있죠? 그냥 왜 이게 발 뒤꿈치에다 먼저 이렇게 내디면서 걸으면서 왜 이렇게 걷는 거 아시죠? 아침에. 그런 거 하시면 잠이 잘 오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자는 사람 여기 연골 있죠? 여기가 안면혈이라고 해서 여기가 또 수면하고 연결된 혈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무시는 사람은 금방 잠이 안 들죠. 어떤 사람? 옆으로 자는 사람. 제가 옆으로 자요. 네, 그래서 거의 옆으로 자는 사람들 보면요. 막 떠들다가 나 잘래? 하면서 옆으로 딴데 금방 자요. 저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옆으로 눕는 사람이 아까 불면증이 거의 없죠. 그냥 한마디로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야. 생각할 때 하고 그다음에 안 할 때 안 하고 이런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거의 보면 남자분들은 좀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했을 때. 근데 여자분들 좀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잠잘 자는 여자는 어떤 사람? 남자 같은 여자지 뭐야. 터프하고. 됐어 이렇게 띡 하고 있잖아요. 또 남자분들 왜 너무 섬세한 사람 있죠 왜? 데이트 신청할 때도 저기 레스토랑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 가실까?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이게 나쁘게 하면은요 남자가 잠을 못 자요. 응? 그러면서 계속 밤새 전화하고 있죠 왜? 잠자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정신세계하고 자율신경계의 부조화에 의해서 불면증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음으로 다스리는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이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부경신경도 이완신경이거든요. 그럼 무의식세계도 이완이 돼야 되죠? 네. 그렇죠? 요걸 도와주는 게 요가예요. 요가는 스트레칭 있잖아요. 이렇게 늘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이게 무의식세계를 의식이 없는 무의식세계인데 아는 사람이 도사잖아요. 무의식세계를 아는 사람이 도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거의 요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가를 함으로써 자기 몸을 릴렉스 시켜가지고 또 영적 수준이 또 높아져요. 그래서 인도 가면 다 죄다가 이렇게 꼬아서 30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죠? 움직이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 성질 급해가지고 무슨 5분 동안 동작받고 자요. 한참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 3년도 있던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런 상태에 돌입하면서 그런 영적 수행을 높이고 그러니까 아까 잠 많은 사람 뭐야? 운동보다는 요가를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너무 잠을 자는 건지 많은 건지 왜 비몽사몽에 많이 있는 사람 있죠 왜? 좀 그런 거 아니 불면증도 아닌 것 같은데 잠은 많이 자는 건데 잠은 오래 자는데 괴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몽사몽 잔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 요가보다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왜 그러냐면 아까 너무 막 빨딱빨딱한 의식세계에 돌입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요가를 해서 자기 이완시켜야 주무시는 거고 자긴 자영인데 왜 비몽사몽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은요 몸에 이게 수축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시키든지 운동 안 하면요 좀 나쁜 말로 좋지 아주 못살게 그냥 노동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노동 많이 한 사람? 저녁에 화날 일이 없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자기 바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운동을 해서 왜 너무 긴장감이 정말 강하게 된 사람 또 잠 못 자죠. 그래서 적당하게 주죠. 그래서 아까 비몽사몽에서 왜 잠이 취한다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의식세계 돌입도 잘 못해요. 왜 잠이 취하듯이 위에 비몽사몽 이런 사람들은요 또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양면작용을 해주시는 데가 아까 귀 양쪽 뒤하고 바로 발뒤꿈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풀어드리는 동작은 시술할 때 보여드리고요. 바로 여기까지가 불면증하고 연관이 됐어요. 아주 명료하죠?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적당한 편인데요. 여기가 이게 두툼하게 살이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수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하는 방법 같은 거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를 오늘 가서 이제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제 아주 자기도 잘 자야 또 낮에 활동을 또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하는데 이걸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도구 있죠. 도구들 하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을요 꾹 눌러서 자 이걸 자꾸 이렇게 흔드세요. 자 흔드시고 요런 상태로 해서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방향이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여튼 사방팔방 이렇게 누른 후에 뼈까지 누른 후에 그 다음에 흔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간단하죠. 네, 되게 힘만 있으면 돼요. 네, 저렇게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이것도 싫다 그러면 지압 판 있죠. 네. 그러다가 거기를 꾹 눌러서 이렇게 그 대신 꾹꾹 누르지 말고요. 고기를 댄 상태에서 흔드세요. 이렇게. 그냥 거기서 꾹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눌러서 흔드시면 돼요. 발을. 나 아프잖아요. 아니 흔들면 덜 아파요. 저도 그냥 서 있어도 아프길래. 아니 그래서 거기 적당히 앞 놓고서 흔드시면 돼요. 자기 발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제가 발 지압하는 장사를 할까봐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면이라서 아까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금방 주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 뒤쪽에 보면 여러분 연골 아시죠? 그 연골 있는 데를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뼈를 딱 마주쳐서 푸실 때는요, 항상 두개골 여기 정수리 방향으로 흔드셔야 돼요. 위쪽으로요? 예. 그쵸. 이렇게 할 때는 뼈를 딱
이게 맞닿아서 풀 때는요. 예.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위로 아래로 하면 픽을 쳐집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그 모양 있잖아요. 거기를 제에다가 다 해주세요. 뭐 여기저기 찾을 필요 없이 그 아까 연골 이렇게 만져지는데 좀 뽕스름하잖아요. 그죠? 그 부위를 다 해주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예, 굉장히 쉽네요.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도구 같은 걸로 사용해가지고 고기를 살짝 대가지고 해주셔도 돼요. 거의 보면요. 잠을 못 주는 사람들이 여기 상태가 안 좋아요. 특히 우리 여름에 잠이 안 오실 때 있잖아요. 왜? 네. 그럴 때도 목침되죠? 네. 딱딱한 거. 그럼 옆으로 딱 놓아야 잠이 오지 바로 누면 잠 안 와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고기를 이제 아까 목침됐다 생각하고 목침 정도로 압을 주시면서 이게 흔드는데 어느 방향? 요 정수리 방향으로. 정수리 방향으로 하셔야지 밑방향으로 하시면 귀가 안 들리게 되겠어요. 방향 있죠, 방향. 여기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이쪽은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항상 두개골 쪽으로 푸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면적 있는 데를 하시면 잠이 굉장히 아까 물수에게 잘 돌입이 예. 네. 지금 너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근데 지금 했는데도 네. 정말 졸음이 머리까지 가요. 좋겠어요. 네. 수험생 여러분한테도 꼭 해주세요. 그래야 아주 짧은 시간 주무시려면 푹 아까 물수에서 푹 돌입해서 자야 그래야 이게 뇌가 충분한 휴식을 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